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Fib에서 레이트 컨트롤 목적으로 경구 CCB, 예를 들어서 딜티아젬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용량부터 시작하시나요? 레이트 컨트롤 목적이라면 저는 딜티아젬 90ml QD 정도를 먼저 시작을 하고, 만약에 환자가 그거에 혈압이라든지 뭐 레이트가 톨러러블하다, 잘 안 떨어지는 레이트, 여전히 타키카디아가 간간히 반복이 되고 혈압은 스테이블하다라고 하면은 180ml까지는 추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베라파밀 같은 경우는 80ml QD부터 저는 조금 타이트레이션을 하는데, 사실 베라파밀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레이트가 좀 많이 130회 이상인 경우로 많이 빠른 경우가 많아서 80ml 정도라면 BID까지는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멀 도즈는 240ml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AFib 레이트 컨트롤 약제로 어떤 약제 가장 선호하시나요? 베타블로커라면 인데놀, 프로프라놀로를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레이트 컨트롤 약제로 저는 프로프라놀로보다는 네비볼롤 내지는 뭐 콩코르, 비소프롤롤 이런 약제들을 QD 에이전트로 처방할 수 있는 약제를 조금 더 선호하고, 만약에 이제 COPD라든지 언더라잉 렁디스가 있는 경우는 네비볼로를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잉하게 하트페일러가 없다면 앞서 1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딜티아젬이라든지 베라파밀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약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데놀이 좋은 약제지만 혈압 강화 효과는 좀 낮아서 안전하긴 한데 지속시간이 좀 짧은 단점 때문에 레이트 컨트롤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심전도에서 수퍼벤트리클 바이제미니만 관찰되는 경우, 이건 APC 바이제미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증상인데 심전도 검사할 때마다 똑같은 양상.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APC 버든이 많은 분들이 향후에 AFib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어서 시리얼하게 심전도를 좀 팔로우를 해보시기를 권고를 하고, 만약에 버든이 정말 이게 바이제미니가 정말 맞는지 홀터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고를 좀 드려요. 그래서 늘 똑같은 양상이라 하면 한 번쯤은 홀터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엑스레이에서 카디오메갈리가 약간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좀 카디오메갈리가 있다 그러면 에코로 해서 에이트리얼 인라지먼트가 있다면 향후에 AFib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환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좀 자주 팔로우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Fib이 파인 AFib일수록 오래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어스 AFib도 퍼머넌트 AFib 중에서도 간간히 관찰이 되는데, 파인 AFib이라고 꼭 반드시 이게 더 크로니시티가 더 맞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몰폴로지 가지고는 감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형외과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AFib이 스스로 발생한 분인데 위궤양이 있어서 노악 사용이 주저되어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분의 스트로크 리스크는 초기에 얼마나 증가한다고 설명해야 하는지요? AFib 초기의 스트로크 리스크. AFib 초기의 스트로크 리스크는 사실 정형외과 수술이 어디냐가 또 되게 중요한 인자일 것 같아요. 정형외과 수술 만약 다리 쪽이라면 이분 DVT 리스크가 그 자체로도 좀 높거든요. 앰뷸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DVT가 실제로 지금 없다고 해도 이분의 차드바스 스코어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든 뭐 중기든 상관없이 잠깐 프록시말로 AFib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차드바스 스코어에 맞게 안티코어리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고, 그리고 이분이 AFib이 며칠 후 소실되었다면 궤양이 나은 후 노악은 추가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고민이 좀 되는데요. 저도 요즘에는 저희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하시고 나면 DVT 예방을 위해서도 일부러 노악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급여가 또 되기 때문에 노악을 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위궤양이 있었다, 이게 어큐 블리딩이 아니라면 저는 PPI, GI 메디케이션을 이만큼 코팅 에이전트를 주면서 노악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며칠 후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향후에도 AFib이 또 생길 가능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드바스 스코어가 맞다면 사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답이 되겠습니다. 뭐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니까요.
DVT로 릭시아나를 투여하던 분을 3개월 후에 도플러 초음파 팔로업을 하면 DVT 병변이 완전히 회복되는지요? 남아있다면 노악약제를 지속하여야 되는지요? 원인 질환이 없다면?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3개월 후에 도플러 초음파 팔로업, 원인 없이 발생한 DVT 같은 경우는 리커할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근데 한 6개월 정도는 일단 사용을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는데, 완전히 회복되는지 이건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DVT 병변이 생길 수 있는, 지금 원인 질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 질환이 정말로 없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이분이 앰뷸레이션 자체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라든지 굉장히 오비스하다든지 뭐 밝혀지지 않은 말리그넌시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또 이런 트롬보 엠볼릭 이벤트를 또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워크업도 완전히 돼야 되고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노악을 변경을 하는 걸 전 권고를 드립니다. 릭시아나를 투여해도 호전이 없고 남아있다면 조금 더 포텐시가 강한 약제, 다비가트란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다른 약제, 체인지를 좀 해보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회복되는지는 좀 다르고, 언프로복드 PT로 대학에서 와파린 받으시다가 로컬 와서 3년째 아이날 보면 와파린 드리는 68세 여한, 노악으로 바꾸어도 급여가 됩니다. 네, 와파린을 평생 랩하면서 복용하는 건 너무 버든이죠. 그래서 언프로복드 PT 같은 경우는 노악을, 그리고 지금 이분 여자분이고 68세고 이러면은 이제 급여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AFib 온 73세 남한인데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고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초음파도 정상이라면 대학으로 보내서 화학적 보는 기계적 디시카디오 버전을 의뢰해야 할까요? 보내기 전에 노악은 유지해서 노악은 유지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환자가 이거 AFib이 생긴 게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카디오 버전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노악을 쓰고 있으시다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한 달 이상 지속된 거는 48시간 이상이니까 유지를 이미 하고 있다면 오시면은 바로 카디오 버전을 이제 케미컬이든 아니면 메케니컬 카디오 버전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트 컨트롤로 베타블로커나 CCB 중 어떤 것을 추천하시는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답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인데 베타블로커도 좋은 약이고 칼슘 채널 블로커도 상당히 좋은 약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시든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하시기 편한 약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BB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을지요. 컴플리트 RBBB, 인컴플리트 RBBB 어떤 차이가 있을지요. 심전도 모양으로 컴플리트 RBBB와 인컴플리트 RBBB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RBBB 자체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 오늘 강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증상을 동반한 RBBB, LBBB는 코로너리 아트리티스가 있는 경우에 뉴온셋 LBB가 조금 시그니피컨트한 경우가 있는데, RBB 자체는 비교적 좀 흔한 심전도 이상소견이어서 이게 만약에 RBBB가 있으면서 퍼스트 디그리 AV 블럭이 동반이 되면 이분은 바이파시큘러 블럭이라고 브라디아리스미아에 속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숨이 차시거나 어지럽다면 그때는 요거 말고도 다른 종류의 또 블럭이라든지 컨덕션 디스오더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RBB 자체만 가지고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AFib에 의한 증상도 있고 하트레이트가 낮아서 베타블로커 CCB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웨이트 컨트롤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물어보셨는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사실 증상이 AFib에 의한 증상이 있고 레이트가 50대 내지는 40대 막 이러면 이분은 약제를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AFib에 대한 증상이 있으면 리듬 컨트롤을 해보는 걸 권고를 하는데, 안티코일레이션을 사용을 하시면서도 리듬 컨트롤 에이전트,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를 사용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브라디카디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노악을 충분히 사용했다, 내지는 와파린을 충분히 사용했다, INR 잘 타이트레이션 됐다, 그리고 TE를 했는데 프롬보스 없다라고 하면 카디오 버전을 해볼 수 있죠. 카디오 버전을 했는데 이제 사이너스 리듬도 굉장히 느리다, 이러면 나중에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컨트롤을 굳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레이트가 조금 빠르신 분들한테는 레이트 컨트롤이 근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짜 레이트가 조금 50대 미만, 60대 미만 이런 분들한테 반드시 베타블로커 CCB가 필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